안녕하세요. 아트골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큐빅을 오래 착용하면 먹통이 되는 빛바램 현상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모이사나이트나 다이아몬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큐빅은 오래 착용하면 먹통이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면 모이사나이트와 다이아몬드가 먹통이 안 되는 이유도 들어서 알고 있을 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아는 것에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는 보석 연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큐빅의 문제점을 알려주시죠. 큐빅은 오래 착용할수록 반짝임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개의 보석 중 하나는 이 목걸이에서 빼낸 큐빅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모이사나이트는 큐빅과 같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영상은 앞에서 보셨던 세 개의 보석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영상입니다. 맨 왼쪽의 보석은 오래 착용하여 반짝임이 떨어진 빛바램이 생긴 큐빅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큐빅과 모이사나이트인데요. 어떤 것이 모이사나이트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래도 모르시겠지요. 느낌이야 있겠지만 확신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더 자세히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에서 영상을 멈추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볼 부분은 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삼각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걸 엣지라고 하는데 이 엣지들을 비교해 보면 이쪽 엣지하고 이쪽 엣지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느 쪽이 더 각이 서 보이나요? 이쪽이 더 엣지 있게 서 있는 것 같지요? 이 엣지를 보면 빛바램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보석의 가공 방법이 다른가요? 지금 이 영상이 큐빅 광택을 내는 작업인데요. 회전판은 주석으로 만들어진 광택판입니다. 광택제가 묻어있는 검은색 부분에서 1차 광택을 내고 안쪽 부분에서 2차 광택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큐빅에 비해 판이 크고 매우 빠르게 돌아가죠. 이 판은 주철로 만들어졌고 광택이 나는 부분에 광택제인 다이아몬드 파우더 가루가 묻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 가공법에 있어요. 이 큐빅을 광택 낼 때 쓰는 이게 주석판이거든요. 주석판인데 그 납보다는 강하긴 하지만 이게 한 230도에서 녹는단 말이에요. 230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깎아낼 때는 우리 쓰는 커터칼이 있죠. 이 커터칼로 여기를 평을 잡는다고요. 커터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홈을 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다이아몬드 파우더 가루를 넣고 이걸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가령 무를 자른다고 보면 단무지를 자른다고 보면 이 단무지를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딱 잘라야 되는데 단무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눌려서 잘린다고 보면 되겠죠. 눌려서 약간 눌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이 평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해서 깎이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큐빅을 깎는 방법이에요. 큐빅은 이렇게 깎아야 효율성이 좋고 빠르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 다이아몬드나 모이사나이트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판이 굉장히 엄청 빠르게 돌아야 돼요. 큐빅이 이만한 판으로 해서 깎았었다면 이 판은 더 엄청 크고 이게 아마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빨라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해야 그 모이사나이트나 다이아몬드를 깎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철이라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일반 쇠는 이렇게 그 매끈매끈 하잖아요. 근데 주철은 이 사이에 기공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공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공 홀에다가 다이아몬드 파우더 가루 광택제를 집어넣고 깎는 게 이 원리입니다. 칼로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단무지가 있다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건 주철로 깎는 건 이렇게 단칼에 빠르게 깎는 거라면 큐빅으로 깎는 건 이렇게 뭉뚱한 칼로 깎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이걸 빛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 얘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난반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사가.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바로 올라오겠지. 이게 100%다 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평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것이 빛바람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게 난반사가 빛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모이사나이트는 똑같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같은 가공법을 이용해서 깎기 때문에 가공 정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보석의 빛 반사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나요? 네, 이 비교를 위해서 두 개의 보석 뒷면을 이렇게 검은 매직으로 칠했죠. 두 보석 모두 빛 반사가 안 되면 뒷면에 검은색이 보이겠죠? 둘 다 물때가 엄청 낀 상태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겁니다. 자, 이제 현미경으로 볼까요?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게 큐빅과 다이아몬드나 모이사나이트가 다른 이유이고 빛바램이 없는 이유입니다. 모이사나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사기칠 정도로 매우 비쌌지만 지금은 1캐럿 모이사나이트가 1만 원 내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공 방법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방법이라서 이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큐빅보다 비싸지만 그 값어치 이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모이사나이트가 왜 좋은지에 대한 확신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큐빅과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의 빛바램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기를 기대해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